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1주택자 재산세, 뭐 부동산세 이런 보유세를 좀 낮추겠다.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러면은 뭐 고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득 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고가주택의 혜택을 볼 수는 있죠. 혜택을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가주택을 가진 게 우리가 투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고가주택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물론 장기 보유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1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2주택까지는 실수요로 보거든요. 3주택은 투자? 목적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2주택이야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뭐 부모님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집 하나 있는데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집 팔고 어디 갈 거야? 집 하나 있는 건 인플레이션 방어밖에 안 되고요. 그래도 내가 노후 준비도 좀 하고 우리 자녀들 나중에 결혼도 좀 시켜야 되고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그쵸. 하면 2주택 정도는 저는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수준 아닐까.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2주택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용기를 내시는 분들은 저는 2주택까지는 좀 세 부담을 그렇게 투기 다주택으로 보지 말고 조금 완화해 주는 건 필요하고요. 3주택 이상이면은 저는 뭐 그만한 사회적 책임은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3주택 이상이 될 정도라면 세 부담 각오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각오해야 되니까 실수요자?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저는 2년 전으로 환원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환원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고민이 공시 가격을 이렇게 환원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격 비율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안을 낸 거 보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없애는 안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주택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부담이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올랐다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조금 하락하는 수준 정도로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데 이제 좀 약간 안도의 한숨을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1주택자들은 2년 전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다주택자들은 아직까지 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 저는 좀 풀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한 몇 년? 3년 정도는 세부담 좀 감수하면서 가면 주택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 저는 중과세 같은 거 다 폐지되리라고 봅니다. 좀 버텨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1주택자분들 중에 작년에 막 한참 오를 때만 해도 나 무조건 상급지로 갈아타겠다 막 이러셨던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살짝 주춤하니까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이 상급지 갈아타기, 실거주 갈아타기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나 뭐 지켜야 될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찬성입니다. 네. 이제 아까 우리가 무주택자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파는 거는 저는 일단 찬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부인이 실직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낮아진다. 낮았다. 그럼 팔고 상가를 사든 지역이나 면적을 좀 줄인 다음에 뭔가 다른 투자 수익형 부동산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거나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찬성이다. 왜? 많은 분들이 내 집은 좀 비싸게 받고 싶고요. 갈아타고 싶은 집은 금매물 사고 싶은데 그렇죠. 그거는 도둑놈심법?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왜?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아무도 없죠. 상급지로 간다는 얘기는 더 좋은 곳이고요. 상급지보다 내가 조금 못한데 한 단계 아래인데 내 집은 올라가고 상급지는 내려간다? 그럴 수는 그건 없죠. 아주 운이 좋아야 돼. 네. 진짜 아주 더 왜? 정말 내 집 근처에 뭐 GTX가 하나 맞아. 갑자기 발표가 된다든가 맞아, 뭐 맞아.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네.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GTX 발표되면 또 안 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네. 각오해야 되는 게 내 집 좀 저렴하게 팔면 갈아타는 집도 조금 저렴하게 네. 살 거야 라고 해서 이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돼요. 최근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먼저 잡는 거예요. 상급지 매물이 괜찮네? 급매물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잡습니다. 내 집이 안 팔리는 거야. 왜? 상급지가 더 좋거든. 진짜 많았어요. 내 집이 안 팔리면 그 마음 스트레스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네. 막 가격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샀는 집도 급매물이 아닐 수도 있어. 산 게 또 떨어지고 있고 내 집은 그러면, 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알아는 봐야죠. 네. 갈아탈 집도 알아보고 내 집도 매도 하는데 내 집에 매수자가 들어와서 뭐 가계약금이 들어오든지 뭐가 되면 동시다발로 갈아탈 집을 딱 사서 그쵸. 들어가야지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막 상승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먼저 잡고 내 집을 좀 늦게 팔아야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 금리가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내 집을 늦게 파는 전략은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그냥 내 집을 먼저 해결해 놓고 물건은 그렇죠. 많으니까 살 집은 그렇죠. 그때 접근하는 게 거의 순서가. 그렇다고 내 집을 팔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사야지 하면 또 타이밍이 못 잡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성공하시는 분. 네, 맞아요. 기다리면은 계속 기다리기.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불안하고요. 떨어지다가 반등하면 또 나 한 달 전에 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수요자들은 동시다발로 동시에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뭐 3기 신도시 2028년 정도에 입주 시작하게 되고 2025년쯤엔 본청약 그렇죠. 같은 걸 할 네네.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딱 큰 그림으로 보면 22년부터 25년까지 3년 25년부터 28년까지 3년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시기들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시기에 실수요자들이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다. 앞으로 5년, 6년이 이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난 과거 5년, 그러니까 2017년, 2016년부터 5년 보다는 앞으로 5년이 그 정도 뜨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면은 흐름 자체를 보면 지난 5년이 굉장히 좋았던 장난 시기죠. 아니었죠, 진짜. 저금리 유동성에 진짜 10년, 2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앞으로 5년은 우리가 이제 좀 사투리로 단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에그 프라이 이론, 뭐 저수지 이론 뭐 있잖아요. 마지막에 남은 게 좀 늦게 식고 저수지 물이 좀 중앙이 좀 오래 간다는 거. 그런 게 좀 맞아떨어지는 시기 아닐까.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2007년도부터 버블 세분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외곽 지역들, 동탄이라든지 인천 송도라든지 그리고 2기 신도시들 조정을 좀 받았는데 서울 집값은 좀 버텼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곽 지역들은 좀 조정기가 좀 오래 갔습니다. 5년, 6년 정도 갔고요. 서울은 3년 정도 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외곽 지역들은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간중간 반등은 있습니다. 조금씩 반등은 있겠지만 흐름을 보면 과거 5년처럼 그렇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외곽 지역들부터 이렇게 갈 거고요. 서울 지역은 그나마 좀 버티다가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온 3년 정도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수요자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올라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집 팔고 싶어요. 제발 좀 해가지고 막 하다가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요. 2주택자는 그냥 전세로 돌리세요. 그냥 그런 분들이 다 웃고 있지 이제 지금 빵끝. 고맙다고 연락을 한번 오더라고요. 그 좋은 목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막 힘들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무지 힘들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투자를 하면 존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근데 존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다. 좀 받아들인다면 마음이 편하죠. 계속 이렇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 쉴 때도 있기 때문에 쉴 때가 다가오는구나. 쉴 때는 쉬어주지 뭐. 내 인생이 긴데.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있잖아요. 2030. 젊은 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냐고요. 투자할 시기가. 자, 지금 불나방처럼 다 태워버리게 되면 다음 기회를 잡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사도 되고요. 뭐 다음 기회들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20대들 영혼의 집 못 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인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에 2번씩만 투자해도요. 20대들은 앞으로 10번 정도 투자 기회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월부들 방송 보면서 준비한다면 10년에 2번 투자 못 하겠냐고요.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10번 이상 투자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뭐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재벌이 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보조 수단이 되기 위해서 좀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이게 직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 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 그만두시는 분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파이어족. 그런데 저는 그거 절대 반대하고요. 복권 당첨돼도 좋고요. 주식 투자 성공해도 좋고요. 코인도 좋고요. 부동산도 좋은데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병행하는 거지 파이어족 되면 처음에는 재밌겠죠. 계속 놀아보세요. 백수가 과로사예요. 백수가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시키거든. 뭐 부인 또 뭐 어디 뭐 사오라 그러고 저도 쉬는 날 집에 있기가 싫어요. 뭐 해오라 강아지 산책해라 뭐 업무 로드가 더 늘어나거든요. 백수가 과로사하기 때문에 제발 파이어족 되지 마시고 그냥 여행 다녀오세요. 장기 휴가 내고 뭐 유럽 여행이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생활 패턴을 흔들지 마시고요. 이거는 보조 수단이니까 10년에 두세 번만 투자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요즘. 좀 안정을 좀 찾을 때가 됐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또 안 좋은 시기가 분명 올 텐데. 올 수도 있죠. 안 오면은 땡큐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계속 상승할 줄 알고 내가 보험도 종신보험 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후회해서 그게 엄청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다시 볼 수 없는 상품인데 보험 상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보험이 무슨 소용이 뭐 있어. 무슨 소용이야. 그까이 거뭐 네. 깨서 소고기나 사 먹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면서 플러스 알파 한다면 저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꿈을 꾸고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어요.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100억 부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1000억짜리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내가 100억이 됐어요. 미친 듯이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내 어렵죠. 주변에 200억, 300억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내가 또 너무 자존감이 초라해 있으면 보여. 초라하거든. 100억 정도 자산가들 중에 초라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